뒤늦게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안녕하세요. 생존 법률을 알려드리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효가 지나면 그 청구 자체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멸시효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속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시효로 소멸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고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도 힘들고 증거가 조작될 수도 있고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로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주장할 수 있을 사항에서 꼭 그 시기에 주장을 해야 됩니다. 너무 늦어지면 이 판단을 하는 그 검사 판사가 왜 뒤늦게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 이렇게 전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저희가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채권이 소멸되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인데요.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상거래로 발생한 그 상사채권은 5년이고요. 그리고 단기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이고요. 음식료와 이제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채권의 그 시효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채권 소멸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그 다음으로 기산점을 봐야 되는데요. 언제부터 채권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2018년 1월에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2022년 1월이었다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10년이 됩니다.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계약도 있는데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효가 기산되는지 그 시점을 살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을 하셔서 채권의 시효가 지났는지 이렇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내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멸시효 중단이 된 경우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전 시점의 시효는 지난 것으로 보지 않고요. 무효가 되고요. 쉽게 말해서 소멸시효의 중단 이후에 새로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채권이 이제 10년이었어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었는데 5년째 되는 시점에 시효 중단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5년이 되는 시점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그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소장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압류, 가처분,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고 가압류, 가처분, 압류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데 가압류, 가처분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계속 시효는 중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돈을 갚겠다라고 승인하는 것을 말을 해요. 이런 채무 승인에 대한 방법은 구두로 하든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별다른 형식이 없고요. 재판부 판단에 의해서 채무 승인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면 채무 승인이 돼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상 청구와 채무의 승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로 다시 시효가 내가 만약 5년이라면 5년의 시효가 진행이 되지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되어 있고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시효가 5년이라 하더라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나한테 청구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만약에 나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경우가 있다면 그 소송 서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가처분 가압류 같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그 압류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무의 승인 같은 경우에 내가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각서가 있다든지 문자, 카톡 등에 내가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채무 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기도 하고요.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아서 재판상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문이 난다든지 지급 명령 결정문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셔서 나에 대한 재판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고 나한테 소송이 들어온 것이 없는지, 내가 소송 계류됐던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무가 남아있다면 가능한 변제를 신속히 하는 것이 좋겠죠.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큰 변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생존 법률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